지금은 우리에게 꽤 익숙한 수술이죠. 바로 장기 이식. 그런데요, 이게 한때는 생물학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졌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의학계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가 어떻게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일상이 될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19세기 그리고 20세기 초만 해도 의사들은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 이 장기가 망가져서 병이 생겼구나. 근데요, 그걸 고칠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망가진 장기를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속수무책인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냐면요. 혈관을 잇는 기술로 노벨상까지 받은 당대 최고의 석학 알렉시 카렐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한 사람의 장기가 다른 사람 몸속에서 기능하게 하는 건 절대 성공 못할 일이다 라고요. 이건 뭐 그냥 안 된다고 못을 박아버린 거죠. 그만큼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벽의 정체는 사실 아주 간단했습니다. 우리 몸은요, 자기 거는 기가 막히게 알아보거든요. 예를 들어 내 피부를 떼서 다른 부위에 붙이면 내 거네? 하고 착 붙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조직이다? 그게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냥 바로 격렬하게 밀어내는 거죠. 성공과 실패의 경계가 이렇게나 명확했던 겁니다. 아니, 그럼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 강력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범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나중에 피터 매더워 같은 과학자들이 밝혀내는데 카렐이 말했던 그 생물학적 힘이 바로 우리 몸을 지키는 군대, 즉 면역 체계였습니다. 외부 침입자를 막으려고 만든 시스템이 오히려 치료를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모두가 이 벽 앞에서 포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외과 의사였던 조제프 머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좀 생각이 달랐어요. 이 단단해 보이는 벽에도 혹시 아주 작은 틈, 어떤 예외 같은 게 있지 않을까 하고 파고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가설은 정말 대담하면서도 들어보면 아 하고 무릎을 딱 치게 될 만큼 논리적이었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유전 정보가 100%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라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거 남이 아닌데? 내 거랑 똑같은데? 하고 착각하지 않을까 하는 거였죠. 만약 이게 맞다면 그 지긋지긋한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고요. 이게 바로 그 불가능의 벽을 넘을 단 하나의 기회였습니다. 머레이는 그냥 무작정 시도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의 접근 방식은 정말 소리가 나올 만큼 치밀했습니다. 일단 수많은 동물 실험으로 수술 기법을 완벽하게 다듬었고요. 그리고 마침내 딱 맞는 환자 형제를 찾았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혹시 모르니까 보스턴 경찰에 있는 지문 기록까지 싹 다 뒤져서 이 두 형제가 진짜 완벽한 일란성 쌍둥이라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까지 해냈습니다. 대단하죠? 이 철저함이 나중에 복잡한 외과 수술 연구의 표준 모델이 될 정도였으니까요. 결과는요, 정말 기적 같았습니다. 리처드 에릭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건강을 되찾은 건 물론이고요. 자신을 돌봐주던 간호사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고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년이나 더 행복하게 살았다고 해요. 와, 과학엔 위대한 도약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나 아름답게 바꿔놓은 거죠. 자, 이제 다 해결된 것 같죠?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분야, 그러니까 암 환자 치료를 위해 골수 이식을 연구하던 도널 터머스 박사의 연구실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문제가 슬슬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한 문제는 딱 하나였잖아요. 간단했죠? 수혜자의 몸이 이식된 장기를 공격한다. 거부 반응은 항상 이 방향이라고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학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골수 이식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식된 조직, 즉 골수 안에 있던 면역세포들이 거꾸로 환자의 몸 전체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이건 손님이 주인을 공격하는 격이었습니다. 이 정말 무시무시하고 치명적인 현상을 이식편 대숙주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이식편, 즉 골수가 숙주, 즉 환자를 공격하는 반응이라는 뜻이죠. 하나의 문제를 해결했더니 전혀 다른, 훨씬 더 통제하기 힘든 문제가 튀어나온 셈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1950년대와 60년대의 위대한 과학적 발견들로 넘어갑니다. 이 발견들이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종류의 거부 반응, 즉 신체의 반격과 이식편의 반격을 모두 해결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어주거든요. 첫 번째 열쇠는 이식항원의 발견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 표면에 붙어있는 일종의
고유한 신분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 신분증 덕분에 우리 면역계가 너는 우리 편, 너는 외부인 하고 딱 구별할 수 있었던 거죠. 과학자들은 이제야 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열쇠는 바로 면역 체계의 활동을 좀 조절할 수 있는 약물의 개발이었습니다. 이 약들은 마치 전쟁 중인 두 나라 사이에 맺는 평화조약처럼 새로운 장기와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 사이의 충돌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정말 흥미롭게도요, 두 선구자는 이 새로운 도구들을 각자가 마주한 문제에 기가 막히게 적용했습니다. 머레이는 면역 억제제를 사용해서 드디어 쌍둥이가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 신장 이식을 현실로 만들었고요. 토머스는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그 치명적인 이식편대 숙주 반응을 통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각자의 난제를 같은 열쇠로 풀어낸 거죠. 이 두 가지 열쇠 덕분에 장기 이식은 더 이상 일란성 쌍둥이에게만 허락된 기적이 아니라 수많은 환자들을 살리는 보편적인 표준 치료법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이제 가족이나 뇌사자로부터 장기를 이식받아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요. 골수 이식은 백혈병 같은 혈액암을 완치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공의 중심에는 바로 그 세포의 신분증, 즉 이식 항원을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는 것이 있었죠. 그 결과가 인류의 삶을 얼마나 바꿔놨는지 아세요? 오늘날까지 장기 이식을 통해 새롭고 더 나은 삶을 얻은 환자는 전 세계적으로 무려 10만 명이 훌쩍 넘습니다. 10만 명이요? 그리고 골수 이식 덕분에 완치되거나 정상적인 삶을 되찾은 환자 역시 수만 명에 이릅니다. 한때는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질병들이 이제는 극복 가능한 영역으로 들어온 것이죠. 이 모든 혁신의 중심에는요, 단 두 명의 선구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조지프 머레이와 도널드 토마스. 불가능에 맞선 그들의 끈기와 통찰력이 이렇게 수많은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결국 장기 이식의 역사는 불가능에 도전해서 우리 몸의 가장 근본적인 방어 기제를 이해하고 통제해낸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류가 앞으로 무너뜨려야 할 다음 의학의 장벽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